네, 안녕하세요. 오토타임즈 김수환 기자입니다. 오늘 만날 차는 현대차의 첫 순수 전기차 플랫폼 이 GMP를 활용해서 만든 아이오닉 5입니다. 아무래도 이 국산 상반기 신차 중에 가장 핫하고 또 인기가 많은 주목도가 높은 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이 소비자 반응도 아주 폭발적이었죠. 아이오닉 5, 이 전기차 시대에 맞서서 현대차가 내놓은 앞으로의 미래 비전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따끈따끈한 신차 지금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오닉 5 외관을 먼저 살펴보시면 우선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자동차의 디자인과는 조금 달라요. 화려하게 막 곡선을 집어넣거나 부드럽게 철판을 부풀리거나 이런 흔적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고요. 최대한 직선 그리고 반듯하게 마치 종이 접기를 하듯이 철판을 반듯하게 접어가지고 모든 면과 구성을 꾀한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각 차를 꾸미는 요소들은 이 픽셀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는데 대표적인 부분이 헤드램프예요. 이 디귿자 형태의 이 픽셀, 너무 이쁘게 되어 있고 단순하면서도 복고풍 이미지를 전달하면서도 상당히 세련된 느낌을 잘 구현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아래쪽에 액티브 셔터, 그러니까 이제 공기의 저항이라든지 차가 달리는 속도 이 상황 등을 감안을 해서 이 아랫부분이 열리고 닫히고 정도를 반복한다. 요런 게 앞모습의 특징으로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옆은 디자인보다는 크기에서 한번 놀라게 됩니다. 실제로 이 차 멀리서 보면 해치백 같은데 또 가까이서 보면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SUV 같기도 하고, 근데 또 SUV는 또 아니야. 지상고가 너무 낮기 때문에 상당히 이 경계를 허무는 듯한 차 크기가 매우 인상적입니다. 실제로 이 차를 마주하거나 문을 열고 실내에 들어갔을 때 공간감은 굉장히 커요. 이거는 해치백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아주 넓은 그리고 큰 차의 느낌을 잘 풍기는데 거기에 아주 큰 일조를 하는 게 휠베이스입니다. 이 앞뒤 바퀴 사이의 거리를 뜻하는 휠베이스가 무려 3000mm나 이른다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사이즈냐면 현대차 그랜저나 팰리세이드보다도 더 긴 휠베이스를 가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테슬라 모델 Y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인지 아주 긴 휠베이스를 바탕으로 넓은 실내 공간도 구현할 수 있었고요. 이런 디자인을 할 수가 있었죠. 또 구동계라든지 기존 내연기관차가 갖고 있었던 각 부품들의 제약적인 이 요소를 최대한 배제했기 때문에 이렇게 긴 휠베이스가 나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크기는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하고 조금 더 디자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역시 앞모습과 마찬가지로 반듯하게 자로 잰 듯한, 진짜 마치 종이를 A4 용지를 반듯반듯하게 접어서 우리 종이 비행기 접듯이 말이죠. 이 철판을 상당히 직선을 강조한 디자인이 눈에 띕니다. 실제로 아이오닉 5 같은 경우는 현대차 포니를 오마주하기도 했었죠. 포니의 디자인 자체도 굉장히 각이 많이 져 있었는데 그거를 잘 계승을 하면서도 상당히 심플하고 또 세련미를 잘 갖추게 디자인을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기저항 개수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이렇게 팝업 형식의 도어 손잡이도 마련을 해 놓았고요. 디지털 사이드 미러 역시 이 차는 옵션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생각보다 견고하고요. 또 이 안쪽을 투명 재질로 마련해 놓아서 그런지 굉장히 미래지향적이에요. 일단 디자인적으로는 완전히 합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각 컬러의 매칭, 세부적인 조합도 상당히 멋있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차체 컬러를 비롯해서 이 윈도우 주변부는 다 유광 블랙으로 감쌌고요. 아래쪽은 이 무광 재질의 살짝 은은한 은색 톤의 이 패널을 또 갖다 놓았어요. 그리고 한 단계 밑으로 내려오면 또 유광 블랙 재질을 사용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좋아. 여기에 반듯하게 접힌 철판까지 맞물려서 이 햇빛이 음영의 효과라든지 전체적으로 상당히 멋있게 표현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휠 디자인도 상당히 화려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다양한 조합이 우리가 흔히 아는 실용적이고 저렴할 것 같은 전기차 이미지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게 옆모습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네, 뒷모습은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이 사각형의 램프, RR이 박힌 이 픽셀의 디자인 형태가 가장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가운데에는 아이오닉 5라는 레터링을 붙여 놓았고요. 전체적으로 큰 차라고 했잖아요. 큰 차임에도 불구하고 이 트렁크 라인을 상당히 완만하게 기울여서 그래서 멀리서 보면 약간 해치백 같다라고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일체형 스포일러 같은 경우는 이 아래쪽에 다 공기가
통할 수 있게 다 뚫려 있어요. 그래서 디자인적으로도 기능적으로도 여러 가지 제 역할을 아주 충실히 해내는 요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램프류 바로 밑에는 또다시 이 반무광 재질의 은은한 은색 톤의 패널을 또 덧대 놓았고, 범퍼도 마찬가지죠. 차체 색깔과는 완전히 대비되는 아주 두툼한 은색 재질의 패널을 또 넣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홈을 넣어서 조금 더 밋밋함을 피했고요. 네, 현대차 아이오닉 5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솔직히 이 차를 평가하는, 그리고 이 차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이 킬링 포인트는 바로 실내입니다. 실제로 현대차가 아이오닉 5를 만들면서 또 내놓으면서 실내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기도 했어요. 단순히 운전을 하는 이 콕핏의 개념이 아니라 여러 명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차 안에서 무언가 활동적인, 그리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하나의 공간, 거주의 개념으로 조금 더 초점을 맞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인지 전체적인 공간감을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긴 휠베이스를 바탕으로 이 스페이스 자체가 굉장히 넓기도 하지만 각 구성 요소를 최대한 단순화해서 넓어 보이고 조금 더 활용도를 높인 게 특징으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센터페시아 화면, 그리고 각종 버튼류의 모습이 상당히 압축이 되어 있고 최소화 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자동차 굉장히 많은 다양한 버튼들, 그리고 아래쪽까지 긴 센터 터널을 통해서 변속기라든지 이 정통적인 디자인이 아니라 깊게 뚫려 있고요. 버튼류는 최소화를 해서 심지어 열선 아니면 통풍 시트 버튼도 별도의 물리 버튼이 없어요. 그냥 터치를 통해서 위쪽에서 공조장치, 그 다음에 이렇게 통풍 시트라든지 다양한 부분을 화면 안에서 조작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고, 정말 이 물리 버튼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최소한의 기능들만을 위한 이런 볼륨이라든지 몇 가지가 없어요. 그래서 차가 깔끔하고 또 심플해 보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버튼 대신 다양한 기능을 조작할 수 있는 이 센터페시아 화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전혀 불편함이 없고요. 최신 현대차의 화려한 이 그래픽을 너무 잘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계기판 같은 경우도 깔끔하게 우리가 아는 딱 이 속도계라든지 주행 가는 거리, 정말 중요한 이 두 정보를 바탕으로 이 아래쪽에 이 배터리 잔량이라든지 몇 가지 깔끔하게 또 표현이 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스티어링 휠 한쪽 끝에 마련이 되어져 있어요. 노멀, 이렇게 스포츠, 에코, 그래픽이 정말 이쁘네요. 정말 이쁘고, 하지만 또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이게 동호회들 사이에서도 많이 또 지적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좀 호불호가 나뉘긴 하는데, 이 화이트 베젤, 확실히 두껍거든요. 두껍기도 하고 간극이 기아차처럼 커브드 형식의 블랙으로 이어져서 일체감을 준다라는 느낌은 받기 힘들어요. 명확히 구분이 나눠져 있는 이 화이트 베젤은 좀 호불호가 갈릴 것 같아요. 저는 살짝 불호의 느낌에 가깝긴 하지만, 참고로 이 변속기 같은 부분 이렇게 이쪽에 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고 이 레버를 앞쪽으로 당기면 D레인지가 되고, 뒤쪽으로 당기면 이제 후진 기어가 되죠. P 버튼은 누르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 처음엔 좀 어색한데 한번 익으면 꽤 두껍게 디자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편하게 작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소비자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이 디지털 사이드 미러, 이쪽에 달려 있습니다. 예. 도어 쪽에 붙어 있고요. 살짝 틀어져서 조금 더 최적의 시야각 확보를 위해 노력을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확실히 아직까지는 조금 어색한 감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냥 방향지시 등을 넣고 자연스럽게 시선이 이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차이 안 나는 것 같잖아요. 살짝만 몇 각도를 조금만 낮추면 보이는데 그 몇 도 낮추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여기를 보다가 이쪽을 다시 보게 되고, 그래서 이제 숄더 체크도 더 자주 하게 되고요. 이 부분은 확실히 좀 적응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화면이 4개나 달려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방향지시등까지 넣으면, 특히 이 외부 화면 같은 경우는 다양한 부분을 계속 실시간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살짝 복잡하고 좀 정신없는 감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좀 향후 많이 보편화가 되어서 우리가 적응을 좀 많이 해야겠다라는 이런 숙제도 남기게 합니다. 아무튼 디지털 사이드미러, 이 기술의 발전 정말 놀랍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센터 터널 쪽 한번 보실게요. 이 차의 핵심 바로 이 센터 터널이죠. 가운데가 트레이로 되어 있어요. 앞뒤로 밀 수가 있는데 생각보다 이 앞뒤 폭이 꽤 큽니다. 요렇게 거의 이 정도가 밀어지죠. 반대로 최대로 밀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전기차 플랫폼을 바탕으로 썼기 때문에 이 바닥 부분이 정말 평평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옆으로
넘어가도 될 것 같고, 뭐 운전석에서 아주 가까이 차를 붙여서 탈 수 없을 경우엔 그냥 옆으로 넘어가서 내려도 될 정도로 이런 편리함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안쪽 같은 경우도 정말 깊게 뚫려 있거든요. USB라든지 12V 소켓, USB 단자는 참고로 이 트레이 안쪽에도 2개가 더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고, 휴대폰 무선 충전 패드까지 위치해져 있습니다. 정말 전기차답게 전기로 쓸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의 편리함 잘 제공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위쪽을 살짝 열면 이 트레이에 안쪽 부분은 뭐 핸드백이라든지 뭐 카메라라든지 웬만한 페트병, 아주 큰 페트병도 툭툭 넣을 수 있을 정도로 꽤 유용한 공간을 잘 갖췄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위쪽도 또 별도의 수납 공간이 있고요. 트레이 수납 공간 하니까 계속 이 수납 그리고 이 공간을 어떻게 잘 활용을 했냐라는 게 눈에 보입니다. 도어 패널 부분도 상당히 심플하게 일직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차의 전반적인 컨셉트를 잘 따르면서도 곳곳에 알찬 수납이 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테이크아웃 커피를 쉽게 놓을 수 있는, 툭툭 하고 놓을 수 있는 컵홀더와 별도의 공간, 요 손잡이 부분도 꽤 안쪽으로 깊게 공간감이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뭐 지갑이라든지 이런 물건들을 쉽게 넣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글러브 박스 같은 경우는 예전 르노 삼성 QM3에서 한번 선보여진 바 있는 이렇게 미닫이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물건을 놓고 수납을 하기에 유용하고, 또 우리가 가구라든지 다양한 부분에서 일상 속 생활 수납에서 많이 봤던 이 형태를 띠기 때문에 전혀 이질감이라든지 불편함 없이 쉽게 익숙하게 적응하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부분에서 수납 공간, 아이오닉5를 능가할 국산차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상당히 뛰어나고 놀라운 1열 공간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아이오닉5 또 하나 설명드릴 부분, 바로 이 시트입니다. 국산차 중에서 이런 시트는 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 1열 운전자 좌석에 마련된 시트 중에 말이죠. 릴렉션 시트라 그래서 이 무릎, 이 종아리, 허벅지를 받치는 쿠션이 쫙 위로 올라오고 최대한 뒤로 늦추면 웬만한 비행기 비즈니스 좌석 못지않은 상당히 여유로운 공간이 나옵니다. 다양한 부분에서 휴식을 취할 때 운전자에게 최적의 시트 포지션을 맞춰주는 방법, 이 릴렉션 시트 기본으로 넣었다라는 점에서 아주 놀랍고, 또 현대차가 이렇게까지 생각이 또 깨어있고 전기차에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다르구나 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포인트 요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아이오닉5 실내 1열의 감동은 2열에서 배가 됩니다. 네, 정말 앉아보니까 이 휠베이스가 주는 우월한 길이, 거기에 따른 공간이 상상을 초월하게 만족도를 높여주는 하나의 요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햇빛 가리개 역시 마련이 되어 있고, 2열 전용 에어벤트는 이 필러 부분에 붙어져 있네요. 제 운전 시트 포지션에 맞췄을 때의 공간은 정말 놀랍습니다. 이거는 뭐 웬만한 고급스러운 세단의 뒷좌석 부모님을 모시거나 하는 것보다 훨씬 큰 만족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매우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트레이까지 최대한 앞으로 밀면 이 평평한 이 가운데, 턱이 없는 가운데를 이용해서 이 중앙에 성인 남자도 아주 여유롭게 오랜 시간 이동을 할 수 있겠다, 전혀 불편함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USB 포트는 2개 마련이 되어져 있고, 이 안쪽에도 별도의 수납이 또 위치해져 있네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주 널찍한 공간을 바탕으로 이 시트 자체가 큽니다. 큼직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서 안락함을 더 높여주는 하나의 요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들게 해요. 뭐 기본적인 컵홀더, 팔걸이 정도가 위치해져 있네요. 심지어 이 2열 보세요. 2열 시트를 무려 전동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범위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야?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최대한 각도를 세워서 그 다음에 등받이 각도를 최대한 이렇게 세우면 뒷좌석 짐을 실을 때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짐을 실을 수도 있고요. 심지어 아주 많이 짐을 싣고도 단거리 이동할 때는 이렇게 그냥 이동을 하면 되니까 그럼에도 이 무릎 공간은 남거든요. 반대로 최대한 여유롭게 내가 좀 누워서 이동을 좀 해야겠다 하면 등받이 이 리클라이닝 각도를 최대한 뒤로 눕히고, 시트도 최대한 뒤쪽으로 한번 위치해 볼게요. 또 이렇게 바꾸면 다리를 최대한 각도를 여유롭게 뻗으면서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의 시트 크기와 리클라이닝이 되고, 그 다음에
전자동으로 앞뒤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이 말도 안 되는 공간감. 이거는 뭐 웬만한 고급 세단에서도 이 정도 구성 갖추려면 돈 꽤나 줘야 하는데, 아이오닉 5 아주 놀랍다라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심지어 이렇게 누웠을 때 바라보는 상당히 거대한 이 통창까지, 진짜 힐링하게 만드는 요소가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네, 아이오닉5의 트렁크 공간 2차 구입을 염두하시는 소비자분들께서라면 이 트렁크 공간 상당히 또 중요하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지금 바로 한번 열어서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요 정도 공간이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물건을 넣고 뺄 때 이 높이는 좀 있어요. 솔직히 이 턱은 좀 높이가 꽤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요 안쪽도 생각보다는 수납 공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요 양 옆에 살짝 쿵 정도, 좀 간단한 짐 정도 넣을 수 있는 공간인데, 테슬라 모델 Y는 요 안에가 거의 엄청 깊게 막 항아리도 넣을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깊게 표현이 되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또 살짝 아쉽기도 하네요. 그래서 턱이 살짝 높다, 이 안쪽에 별다른 수납 공간이 라이벌에 비해서 살짝 부족하다라는 게 단점인 것 같고, 그렇다면 2열을 접었을 때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그 평탄화 그리고 차박이 가능하냐라는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쪽에, 이 트렁크 쪽에서 무언가를 레버를 당겨서 폴딩을 할 수 있는 거는 딱히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시트를 접어 보았는데, 이 생각보다 평탄화가 되지는 않아요. 네. 어느 정도 기울기가 살짝 올라가져 있습니다. 조금 아쉽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이런 에어 매트라든지 현대차에서 순정으로 제공하고 있는 아이오닉 5 전용 액세서리를 이용하면 충분히 또 차박을 즐길 수 있겠죠. 그보다도 저는 이 길이, 확실히 넓은 길이에서 오는 이 여유로운 공간, 다리를 쭉 뻗고 누워도 충분할 정도의 널찍한 길이가 나온다라는 부분에서 조금 더 위안을 삼아야 할 것 같고요. 테슬라 모델 Y가 조금 더 차고가 높아요. 전고가 높죠. 그래서 앉았을 때, 차박을 하거나 할 때 앉았을 때 앉은 키, 머리가 닿는 이런 부분이 조금 여유로웠다면, 이 차는 그거보다는 조금 높낮이가 낮아서 머리가 좀 닿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래도 뭐 굳이 이 차를 갖고 맨날 차박만 다니는 사람도 없겠죠. 그러니까 짐을 싣고 물건을 넣고 이동을 하기 위한 하나의 공간 패키징으로 보면 아주 또 훌륭한 게 특징입니다. 네, 아이오닉 5 마지막 부분 살펴볼 텐데, 바로 앞쪽 트렁크입니다. 앞을 이렇게 열어보면 이렇게 큼직한 커버로 별도의 수납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죠. 근데 딱 열어보면 생각보다는 그렇게 넓은 공간이 나오지는 않아요. 정말 세차도구 한두 개, 걸레 정도, 아니면 케이블을 아주 잘 접어서, 똘똘마락 접어서 수납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참고로 이 차는 4륜구동이기 때문에 이 앞쪽 공간이 조금 부족한데, 2륜구동 버전의 아이오닉 5는 이거보다는 조금 여유로운 공간이 그래도 나온다고 해요. 그럼에도 계속 이 공간, 이 트렁크 부분은 모델 Y랑 비교를 하게 되는데, 모델 Y는 이 앞쪽 부분도 상당히 깊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살짝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정말 마지막 소개해드릴 부분, 바로 V2L 기능이에요. 이 차는 옵션으로 V2L 기능을 넣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콘센트가 하나 더 달려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심지어 아주 잘 활용을 할 수 있는 콘센트이죠. 전격 전압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웬만한 물건들, 다리미를 다려도 되고요, 아니면 토스트기를 해도 되고요, 뭐 간단히 노트북 잭을 꽂아서 업무를 봐도 되고요. 네. 이 전기차, 기본적으로 전기 에너지가 줄 수 있는 이 차의 특징을 10분 활용해서 다양한 좀 뭐랄까 실용적이면서도 좀 활용 범위를 넓힌 게, 잠시 머무는 하나의 거주의 개념으로 봐도 될 정도로 상당히 단순한 이동, 그리고 잠깐 앉았다 타고 나가는 게 아니라 이 차 안에서 꽤 많은 오랜 시간을 보내도 충분하겠다라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네, 현대차 아이오닉 5 주행 느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차 같은 경우는 배터리 용량에 따라서 이제 롱레인지와 스탠다드로 나뉘고요. 롱레인지 같은 경우는 한 72.6kWh, 그 다음에 스탠다드 같은 경우는 58.0kWh 이제 배터리 팩이 탑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세부 트림, 이제 편의 및 안전 품목을 중심으로 기본형인 익스클루시브와 좀 고급형인 프레스티지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이 차 같은 경우는 아이오닉 5 중에서도 가장 값이 비싼 아이예요. 그래서 롱레인지
트림에다가 프레스티지 등급을 넣었고요. 여기에 약 300만원 정도 하는 옵션을 붙인 4륜구동 H트랙까지 탑재한 제품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주행 느낌, 이 전기차가 줄 수 있는 부드러우면서도 상당히 매끄럽게 나아가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그래서인지 지금처럼 약간 울퉁불퉁한 길을 만나도 생각보다 우리 내연기관차에서 느꼈던 감각보다는 살짝 조금 더 부드럽게 다가온다 라고 느낄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파워트레인이 주는 이 고요하면서도 이 깔끔한 주행 감각이 인상적이기 때문에 다른 서스펜션이라든지 여러 나머지 부품 요소들도 같이 시너지 효과를 얻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변속기도 딱 1단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무언가 변속을 척척척 할 때 느끼는 그런 이질감이라든지 단수를 오르내릴 때 충격 같은 것도 없죠. 때문에 도심 속에서 쾌적한 주행을 즐기기를 원한다면 이 전기차만한 최적의 파워트레인을 가진 차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오닉5 여느 전기차와 마찬가지로 피로도를 최대한 줄이고 운전자에게 여유 있는 주행, 이동의 경험을 제공한다 라고 첫인상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많은 소비자분들께서 생각하는 이 전기차, 전기 에너지 특유의 강한 이 성능, 과연 아이오닉5도 가졌냐라고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우선 일단 노멀로 한번 놓고 조금 더 가속 페달을 깊게 밟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멀 모드는 정말 노멀해요. 그러니까 큰 감흥을 받기는 좀 어려워요. 전기차, 전기에너지 순간 훅 하고 튀어나가는 그런 상상을 했다면 노멀 모드는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이번 내연기관차처럼 꾸준히 속도를 올리면서 그냥 고속 영역에 쉽게 갖다 놓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네. 뭐 좋게 말하면 큰 부담감 없이 쉽게 두려움, 뭐랄까 좀 역동적으로 빨리 달릴 때 좀 짜릿함 이런 거보다는 누구나 쉽고 편하게 주행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이렇게 조금 더 고속에서 커브를 돌 때 노멀 모드가 주는 안락한 이 저중심에 이 전기차가 주는 안락한 주행 감각이 오히려 더 돋보인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래도 명색이 이름이 스포츠인데 스포츠 모드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확실히 느낌이 좋습니다. 네. 시원스럽게 순식간에 속도를 올리고 시원스럽게 뻗어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저속에서 한 60km 부근에서 100km까지 올리는 그 과정, 일상 영역에서 추월 가속 같은 거를 할 때 상당히 좀 유리하게 다가오지 않을까, 좀 경쾌하게 다가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반대로 이제 고속 영역에서는 스포츠 모드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빠르다까지는 좀 느끼기는 힘듭니다. 예. 기본적으로 속도가 주는 몰입감만 있을 뿐, 막 고개가 젖혀지고 막 되게 심장이 쫄깃쫄깃할 정도로 훅 하고 나가는 느낌은 거의 받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게 아무래도 이 맨 처음 전기차 시대의 부흥을 이끈 테슬라가 조금 더 자극적인 세팅을 많이 했었죠. 모델 S도 그렇고 3도 그렇고 모델 Y도 그렇고요. 그래서 거기에 조금 맛을 본 소비자라면 아이오닉5의 주행 감각은 다소 밋밋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예, 그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이오닉이 갖고 있는 방향과 성격은 명확한 것 같아요. 정말 이 가속 페달을 살짝만 밟아보면 이 차가 어느 부분에 초점을 맞췄는지를 단번에 알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적당히 전기차가 줄 수 있는 에너지를 충분히 그냥 시원스럽게 호쾌하게 내면서 그 과정은 그렇게 자극적이지 않게, 그래서 누구나 쉽게 이 차를 즐겁게 몰 수 있게 좀 도와준다 라는 쪽에 초점을 맞춘 것 같아요. 운전을 좋아하는 소비자라면 아이오닉5는 조금 아쉽게 다가올 수 있겠고요. 반대로 전기차를 처음 접하는 소비자라면 오히려 이런 세팅이 더 적합하게 다가올 수도 있겠죠. 물론 이제 아이오닉 6라든지 다양한 이 현대차의 전기 파워트레인을 가진 조금 더 재미있는 차를 그래도 계속 내놓을 거라고 하니까 그쪽 부분에 초점을 맞춰보고, 이 차는 그래도 이 GMP를 처음으로 사용한 아이오닉 5답게 처음 만든 현대차의
이 전용 전기차 치고는 완성도가 그래도 아주 뛰어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 핸들링이라든지 이 차의 전반적인 코너링, 뭐 하체 세팅이라든지 뭐 전체적으로 좀 무난무난합니다. 뭐 깊은 인상을 받기는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평균점을 잘 맞춘 세팅으로 좀 더 이 대중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 좀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저는 이 아이오닉 5를 몰면서 이 브레이크, 회생제동의 개입, 그리고 이 단계 조절이 무척 인상 깊었습니다. 좋았다는 뜻이고요. 예, 긍정적인 쪽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 패들 시프트, 전기차라면 많이들 갖고 있죠. 하이브리드 차도 그렇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조절을 통해서 회생제동의 양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플러스가 왼쪽에 위치해져 있고요, 마이너스가 오른쪽에 위치해져 있어요. 플러스 쪽이 조금 더 강하게 드라이브, 이제 브레이크를 걸어 준다는 건데, 지금과 같이 빠르게 제한 속도 이제 한 90km 정도의 속도를 올려 놓은 다음에 앞에 차가 있어요. 그래서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고 원 페달로 회생제동을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4단계로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1, 2단계와 3, 4단계 요 가운데 차이가 조금 커요. 그래서 특히 0단계나 1단계로 놓으면 뭐 거의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줘야 할 정도로 거의 회생제동이 안 걸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반대로 3단계나 4단계 같은 경우는 완전 정차까지 가능한 수준의 상당히 깊은 회생제동을 걸어줍니다. 잘 사용하면 충분히 원페달만으로도 쉽게 차를 컨트롤하고 제동, 그리고 가속 페달을 밟고 여러 가지 반복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몇몇 차종의 경우 이 원페달 드라이빙의 간극 차이가 너무 커서 살짝 이질감이 들고 당혹스러움을 감추다 하지 못해 결국은 안 쓰는 소비자도 꽤 있거든요. 근데 현대차 아이오닉 5 확실히 전기차 시대로 오면서 자꾸 제조사별로 자기만의 노하우를 갖고 진화를 하면서, 왜냐면 원페달 드라이빙 최대한 자연스럽게 각 단계를 구분 지어 놓고 최적의 회생제동 양을 가지고 운전자에게 조금 더 도움을 주는 스마트한 운전 방법을 제공한다 라는 점에서는 그래도 저는 아이오닉 5의 이 패들 시프트 원페달 드라이빙 칭찬할 만하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현대차가 아주 잘 하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 바로 이 반자율 주행 시스템이죠. 아이오닉 5 역시 이 차는 아주 높은 등급이기 때문에 반자율 주행 시스템이 대거 탑재가 되어 있어요. 지금과 같이 이렇게 스티어링 휠, 그다음에 차간거리를 비롯해서 크루즈 컨트롤 다 맞춰 놓았거든요. 이 앞쪽에 굉장히 많은 아이콘들로 모든 기능이 활성화됐다고 뜨긴 떠요. 그래서 솔직히 좀 보기가 복잡하긴 한데 이 구현 과정 너무 좋습니다. 진짜 라이벌과 비교 불가한 수준의 아주 뛰어난 이 반자율 주행 시스템 구현 능력이 무척 좋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특히 증강현실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맞물려서 지금 앞차가 어느 정도 거리에서 위치해져 있다, 이 눈금자를 실시간으로 보여줘요. 예. 이 반자율 주행 기능 정말 지능화되어 있고 이 한국 도로 지형에 최적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현대차 아이오닉 5가 갖고 있는 반자율 주행 기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과 같이 차선 합류가 있었죠. 브레이크를 밟는 이 자연스러운 매끄러움도 전혀 당혹스럽지가 않고요. 주차도 마찬가지예요. 3D 구현이 됐죠. 이거 수입차에서 살려면 진짜 억대 플래그십 세단은 가야 있어야 할 기능이거든요. 어떻게 이게, 물론 보조금을 받겠지만 3천만 원대의 차에서 누릴 수 있다는 이 행복, 진짜 정말 칭찬과 박수를 아끼고 싶지 않습니다. 가격 같은 경우는 이 차 아주 높은 그레이드의 다양한 옵션을 가득 집어넣었죠. 그래서 롱레인지 프레스티지 이 4륜구동의 경우 한 5천만 원 중반 후반대를 향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뭐 익스클루시브를 비롯해서 내 입맛에 맞게 차를 잘 조합을 한다면, 그리고 지자체 보조금까지 듬뿍듬뿍 받는다면 그래도 3천만 원대까지 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가격적인 메리트를 봤을 때 역시 국산차니까 가능한 이 코스트이기도 하고요. 한국 소비자로서는 아주 또 고마운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네요. 실제로 이렇게 운전석에 앉았을 때 이 최신 기술, 그리고 다양한 기능들, 고급 기능들을 보고 있으면 이 가격에 이런 퀄리티를, 이런 제품을 우리가 살 수 있다고? 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아주 놀라웠던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테슬라 모델 Y와 비교했을 때 이런 단차, 마감 품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합니다. 예. 이런 부분은 뭐 완전 모델 Y가 참패했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테슬라 모델 Y 분명히 좋죠. 아주 일찍이 전기차를 만들어 온 회사답게 테슬라만의 노하우, 그리고 이 신기술, 뭔가 좀 디지털적인 요소로 얼리 어답터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한 요소가 가득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차와 비교했을 때 앞뒤 트렁크 공간도 확실히 크고 넓기 때문에 좀 활용도가 좀 있겠죠. 안전키 공간이라든지. 근데 뭐 이를 제외한 그게 다예요, 모델 Y는. 아이오닉 5는 한국 지형, 그리고 한국 소비자 최적화된 아주 제대로 만든, 그리고 꼼꼼하게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전기차라는 생각이 들고, 전체적으로 디자인이라든지 구성이라든지 주행이라든지 평균 이상점에서 놀고 있는, 막 테슬라 모델 Y처럼 격차가 큰 게 아니라 항상 평균점에서 그 평균점 이상에서 고르게 모두에게 만족을 줄 수 있게끔 퀄리티를 높인 전기차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꽤 많이 이 언론에서 접해왔고, 4월 달부터 아이오닉 5의 등장부터 굉장히 많은 뭐 유튜브라든지 뭐 SNS, 그 다음에 기사라든지 접해온, 또 사진으로 봐온 차이긴 또 한데, 실제로 제가 직접 이렇게 운전을 해보고 오랜 시간 이 차와 함께 있다 보니까 이 눈과 텍스트, 사진으로 보던 매력과는 완전히 다른, 거의 한 3배, 4배 이상의 감동을 주는 아주 좋은 차로 기억이 되는 것 같네요. 네, 아이오닉 5, 이 합리적인 가격을 바탕으로 이 한국 소비자들에게 조금 더 넓은 전기차 선택지를 제공했다라는 점만 봐도 제 역할을 다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기대보다 훨씬 뛰어난 이 활용도와 구성을 바탕, 그리고 또 이 기술들을 바탕으로 정말 만족도를 많이 끌어올린 이 상반기 가장 뜨거웠던 신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네요. 네, 빨리 차량용 반도체 공급이 원활히 돼서 이 이쁜 아이오닉 5가 도로에 좀 많이 깔리기를 바라면서, 네, 지금까지 오토타임즈 김성환 기자였습니다.